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짧은 특강으로서 의무 부담 행위와 처분 행위라는 개념을 들고 왔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금 개념 잡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잡지 않으면 특히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이 헤매게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개념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할 건데 여러분이 이걸 습득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행운이고, 만약에 그 접수가 잘 안 된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찬찬히 하시면 되니까. 특별히 준비한 어떤 PPT 자료는 없고, 일단 그 칠판에 한번 판서를 하면서 간단히,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아파트를 사고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매매.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예요. 이 사람이 물건, 이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내놓은 아파트를 내가 사요. 내가 살려는 사람이에요. 매수인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이 아파트를 돈 좀 모아가지고 아파트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사게 되죠? 시간적인 순서를 띈다면, 물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중개인을 매개로 해서 사겠지만, 그런 복잡한 과정 다 빼고 순수하게 갑으로부터 내가 산다라는 과정을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사실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계약서를 작성하죠. 여기에서 매매 계약서를 갑과 맺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매매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갑 누구누구와 을 누구누구가 얼마에 시가 10억에 아파트를 사고 판다라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도장을 찍어요. 자, 그럼 계약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일단은 여기서 계약금을 주겠죠. 계약금을 일부를 주고, 그리고는 중도금을 주기로 약속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을 지급을 하겠죠. 자, 계약 10억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시다. 아파트 하나를 10억에, 그리고 계약금으로 1억을 줬다고 합시다. 통상적으로 10%를 주니까. 중도금은 우리 그냥 복잡한 거 생략하고 한 방에 잔금으로 처리한다고 합시다. 잔금 9억. 9억을 한 달 후. 돈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달 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로. 자, 이렇게 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등기를 격려하죠. 법무사를 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등기를 격려해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내가 이제 돈 주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봐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야, 나 이제 드디어 아파트 하나 사. 그래서 내 계약 체결했어. 친구들한테 야, 10억에 사기로 했어. 이거 시가 15억짜리인데 엄청 싸게 나와서 내 10억에 잡았어. 잡은 거죠. 그냥 잡은 거. 그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지는 못했죠. 매매 계약만 체결했을 뿐이지 아직 소유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과는 법적 지위가 달라졌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나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는데 왜 계약을 체결해서 좋아해요? 뭔가 내가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취득한 권리는 갑한테 이제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라 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권리, 이게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채권. 그러나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에요. 매매 계약만 체결한 걸 가지고
소유권, 물권, 내가 종국적으로 원하는 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유권은 아직 취득하지 못했고 채권만 취득한 상태예요. 자, 이러한 채권은 내가 취득했으니까 이 당시에서 지금 채권을 취득한 상태니까 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갑은 의무를 지게 된 거예요. 의무, 채무를 지게 된 거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서 채무를 진 겁니다. 물론 돈 받을 수 있는 매매 대금과 관련돼서는 채권을 반대로 이제 되게 돼요. 근데 매매 대금 빼고 지금 복잡하니까 매매 대금은 제외하고 이 부동산 소유권 관계만 놓고 보면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 거고 갑은 채무를 부담한 거예요. 지금 채권 채무 관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권리 의무 관계가 됐다. 이게 왜 발생했느냐? 매매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했기 때문에 발생했어요. 즉 매매 계약에 의해서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의무. 갑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의무 부담 행위예요. 이 매매 계약 자체로 물권이 변동되는 건 아니에요. 소유권이 변동되는 건 아니다. 순수하게 이거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언제 물권을 취득하느냐? 자, 이 매매계약만 가지고 이제 이 부동산 소유권은 네 거다. 오케이, 내 거다. 라는 계약은 없어요. 이 매매계약을 쉬운 말로 우리 일반 언어로 표현을 하면 내가 너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할게. 너는 권리를 취득해. 내가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하겠다. 이게 이 매매계약의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부터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네 거다. 이런 약정은 여기에 없어요. 당연하죠. 아직 돈도 안 받았는데 돈 한참 뒤에 받는데 지금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 이 아파트 소유권은 네 거다. 이런 합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매매계약 당시의 합의는 소유권을 앞으로 내가 너한테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겠다. 또 을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해서 거기까지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중도금 주고 잔금을 치를 때, 잔금 치르면서 이전 등기 서류를 내가 잔금 다 주고 상대방이 나한테 이전 등기 서류를 줄 때, 이때에는 우리 일반인들은 계약을 하지 않아요. 계약서는 이거 하나 만들잖아. 일반인들은 여기서 돈 주고 이전 서류를 받을 뿐이지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 계약이라는 건 반드시 글자로 써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분료식, 낙성, 분료식 계약이 원칙이라. 눈빛만 맞아도 서로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버스 탈 때 저를 1,500원 드릴 테니까 어디 왕십리까지 태워다 주세요. 계약서 써가지고 도장 찍어서 운송계약 체결하나요? 여객 운송계약? 아니죠. 그냥 동전 넣는 순간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십 개의 계약을 체결해요. 마트에 가서 콜라 사 먹는 것도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 그런데 거기에 일일이 다 계약서 쓰지 않잖아요. 문서로 안 써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요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문서로 보통 써서 계약을 했지만 이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때 이때에도 계약서를 쓴 것과 같이 계약이 하나가 성립을 해요. 우리 일반인은 이걸 모르죠. 이때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을 몰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까지 제가 장담하건대 최소한 10개 이상의 계약을 해요. 그런데 인식을 못하죠. 여러분이 계약을 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면 계약했다라는 게 다 드러나요. 문제되지 않으니까 인식을 못할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도 인식을 못하지만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을 했어. 근데 이 계약은 앞에 한 매매 계약과는 달라요. 이 계약은 자, 돈을 잔금 9억을 받으면서 매도인이 소유권 서류를 넘겨주면서 어떠한 내용대로 이제 우리 일상용어로 표현하면 이제부터 축하한다. 이제부터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네 거다. 라고 하고 이 매수인도 이제부터 내가 너 돈 줬으니까 9억 줬으니까 아파트의 소유권은 내 거다.
이 권리가 네 거다 내 거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앞에 매매 계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앞에 매매 계약은 이 아파트 소유권은 네 거다, 오케이 내 거다 이런 합의가 없어요. 여기에서의 합의는 내가 너한테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하겠다. 너한테 넘기겠다.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고 너한테 넘길 걸 약속해 줄게. 그런 의무를 내가 갖고 있을게. 권리를 내가 취득할게. 이런 의무 부담과 관련된 계약이고 이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에는 그런 의무 부담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부터 이 권리는 네 거다라는 처분이죠. 여기를 처분과 관련된 계약 행위입니다. 이걸 처분행위라고 하고 앞에 매매계약을 맺은 건 의무부담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부담행위와 관련된 계약이고 이 잔금을 할 때는 처분행위와 관련된 계약이다. 그래서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는 다르다. 이걸 좀 더 이제 들어가면 의무부담행위에서는 말 그대로 의무만 발생하는 겁니다. 의무만 발생. 즉 채권이 발생하는 얘기예요. 채권 발생. 그러나 이 처분행위에 의해서는 물건이 발생해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많은 걸 생략하고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정확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그냥 러프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분행위에 의해서는 물건이 발생한다. 처분에 의한 소유권. 그래서 이것을 물건이 발생하는 행위라고 해서 물권행위라고 하고 여기는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채권행위.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매매계약하면 이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채권이 발생하는 채권행위. 이 안에 처분행위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일반인이 상식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자, 이러한 구별이 나중에 여러분이 법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내용을 하게 되면 이 개념을 알아야만 통과할 수 있는 관문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미리 대비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가 구별된다. 양자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